안녕하세요. 소행성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MC 장재진입니다. 소행성은 소중한 적극 행정의 성공 스토리라는 의미로 다양한 현장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하시는 우리 동료분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외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지 않나요? 코로나, 황사, 미세먼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특별히 답답한 마음을 뚫기 위해서 밖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될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두 분의 공무원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여기 맞는 거 맞죠? 네. 안 떨리세요? 많이 떨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세 명은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봄볕이 있어서 그런지 따뜻하고 함께 늘 같이 일했던 동료같이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처음 네. 뵙지만 뭐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요? 네, 네. 저는 편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이 순간만은 우리가 삼형제가 되는 게 어떨까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그냥 막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형인가요? 아, 둘째시죠? 둘째인가요? 네네네. 형 오늘 잘 부탁해요 오늘. 아, 왜 그러십니까? 네, 우리 그러면 오늘 삼형제 바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두 분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온 한수원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민이고요. 용인시에서 왔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은 되게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싸우고 계시다 라고 들었는데 뭘까요? 어떤 새로운 걸 가지고 싸우고 계신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 코로나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하는 수기 업무를 전산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저희 용인시 전체뿐 아니라 전국 시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알? 리얼. 오 마이 갓. 이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을 지금까지는 다 수기로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계세요? 뭐 어디로 가셨어요? 뭐 이런 걸 다 했다면 이거를 전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용인시가 개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화제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모니터링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공유하는 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정부는 이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레알 혼자. 제가 만들었습니다. 역시 네. 형은 최고야. 아, 제가 둘째죠? 네, 제가 막내니까요. 네. 그래, 형이 최고다. 자, 어떻게 그러면 생각해요? 큰형이 형은 뭘 하셨어요? 아니, 네. 나이가 적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예,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업무를 했었는데요. 의료진들의 감염 예방, 환자들의 감염 예방, 그리고 의료기관들의 보호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처방을 허용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비대면 산업 중에선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이 눈길일 겁니다. 원칙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죠.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과 처방을 받고 진료비는 계좌 이체 등으로 냅니다. 처방전은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보내집니다. 약은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등은 대리 처방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편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비대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해하시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혼자 하신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다 아, 훌륭하신 복지부 직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 혼자 했고 여긴 같이 했고 혼자. 같이. 같이 했습니다. 자, 함께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제 팬클럽이 오늘 와가지고 예, 야외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운데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이래서 항상 실내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나오면 일단 이 유명세를 예, 아무튼 저희 팬클럽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코로나 상황이 터졌을 때가 작년 설 연휴였어요. 근데 마산이거든요, 집이. 아, 집 마산이세요? 네, 네네. 마산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과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설 연휴가 끝이 나면 이제 새로운 팀으로 이제 발령이 날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설 연휴에 푹 쉬고 있는데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제 우한 교민 지원팀으로 가게 된 거죠. 되게 당황하셨겠어요. 네,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업무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행안부라든지 외교부 그리고 이제 국방부 같은 협력해서 전 세계를 띄워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우한 교민들을 이제 다시 데리고 오고 네네. 임시 생활 시설에 이제 보내는 업무를 저 기억나요. 비행기 가서 우리 교민들 데리고 오고 막 그랬던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 한 2, 3주 정도 했었고요. 네네. 겸임 업무를 맡고 그 이후로 이제 진료 지원팀으로 와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이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관님은 또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 혼자서 전산 시스템을 만드셨나요? 사실 이 코로나가 터지고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가격리자들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계속 수기로 이루어졌어요. 보건소에서 정보를 엑셀로 주면 시청에 있는 직원이 그 자가격리자를 리스트를 받아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한테 1대1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다 또 전화로 다 해가지고 저녁에 그걸 다 취합을 해서 그걸 또 결과를 받아서 또 보건소로 보내면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질병관리청으로 보내는, 제가 보기에 너무 이제 이거 전산으로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제가 나섰죠. 나서야 돼. 네, 왜냐하면 저는 개발자니까. 아, 개발자니까. 네, 얘기했죠. 만들어줄까? 내가?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고 만들어는 돼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주말에도 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계속 만들었죠. 새벽 5시까지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한 5일 정도 걸렸습니다. 5일 만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 거예요? 만들었죠. 아, 놀라웠네요. 이렇게 공무원 조직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함께 일하는 동료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도전해 본다는 거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도전 전에는 항상 어려운 난관들이 있잖아요. 모든 드라마가 이런 어려움, 난간을, 갈등을 뚫고 이야기가 될 텐데요. 두 분도 되게 드라마틱한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비대면 진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 의료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좀 반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을 때 의료계랑 되게 큰 마찰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계 쪽에서는 상급병원으로 쏠릴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제 또 안전성의 문제도 우려하는 부분이 더 많아서 뭐 기재부라든지 이제 과기부라든지 다른 부처랑 같이 함께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다른 부처나 협업을 할 때 계속 이제 경제나 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의료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환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도 있지만 건강상에서 그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그렇죠. 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환자의 이제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간염병 상황에서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의료계에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반대로 또 국민들 직접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진료를 받은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국민들의 반응은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이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제 직접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문제를 좀 더 편리하게 이제 그런 단계를 줄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민원은 전화를 받는데 환자분들이 전화 상담 처방을 좀 하게 해달라, 병원한테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되게 저희한테도 요청할 만큼 되게 이 제도에 대해서는 되게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병원 기다리다가 병 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 다 있지 않나요? 우리 주무관님은 네. 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편하셨나? 뭐 저는 네.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했고요. 네네네. 네. 다들 즐거운 마음 하셨나요? 네. 아, 즐겁게 안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네요. 했지요. 괴로운 마음으로 하셨죠. 괜찮아요. 네. 모든 게 다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뭐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장난감 만들듯이. 예. 그런 걸 저는 좀 즐기는 스타일이고, 단지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힘들었습니다. 예. 4일 걸렸다 그랬나요? 5일입니다. 5일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5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기존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용인시에서 쓰고 있는 행정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좀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네, 쉽게 만들었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겸손하신 거죠? 제가 항상 겸손합니다, 저는. 네. 네, 겸손하지만 잘하죠.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냥 가만히 잔잔한 물이면 되는데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그 출발점이 뭘까? 주무관님은 왜 네. 5일간 밤을 새신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코로나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옆에 직원이 그 엑셀이라는 수기 업무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코로나라는 게 또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또 심각한 사태로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자, 예, 그렇게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이 전산 시스템 개발이 저는 이렇게 제 적성에 좀 맞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민간에 있을 때도 사실 개발자였고, 이 공무원이 돼서도 제가 이제 민간에서 익힌 기술을 이 공조직을 위해서 한번 더 발전시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으니까 직장에서 행복하려면 업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업무를 잘하면 일이 재밌고, 일이 재밌으면 직장에 있는 시간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행복한 거니까 제 인생도 행복해지는 거고. 저는 되게 독창적으로 들었어요. 네. 내가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역시 주무관님은 나봉 멋지십니다. 나봉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주무관님. 한주무관님도 되게 궁금해요. 가만히 마산에 있었으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소속 기관에서 이제 좀 워라밸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인 행복을 찾아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가까이를 그런 생활에 반복적으로 좀 루틴한 업무를 계속해 왔는데요. 네네.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 한가운데 좀 새로운 뭔가를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지금 아니면 지금 해보지 않으면 뭔가 더 큰 의미 있는 일을 해보지 못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좀 제 마음속에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로 오게 된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삶 자체가 더 발전적으로 많이 바뀌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를 이제 더 좋게
칭찬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아서 개인적으로 더 만족을 하게 하고 잘했다라고 지금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무한으로 가라.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 같았으면 거의 눈물 났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지? 예, 처음에는 뭐 알게 모르게 저도 뭐 남몰래 눈물도 좀 흘리기도 했었고. 아,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아니요, 남 몰래 좀 울기도 했었고. 울었네, 울었어요. 아, 울었구나. 아니요. 그 제가 듣기로는 그 교수님한테 무슨 연락이 왔다 그러던데. 아, 네네. 그분은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뭐 딱히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복지부에서 근무하시는 것만 교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한 통을 주셨는데 수아랑 오랜만이다. 이제 너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닭살 오글거리는 멘트를 저한테 주셨는데 딱 그 문자를 받았을 때가 저는 제가 힘들 때 아까 그럴 때였어요. 근데 교수님이 어디서 나를 보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을 많이 받았고 위로도 많이 됐고 격려를 많이 받아서 그때 생각은 아 나도 이제 새로운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이 일이 좀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좋았어요. 아, 우리 주무관님이 지금 눈도 약간 촉촉하시고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쏟아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덕담이 되거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해 이런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료 공무원들에게 훈훈한 덕담 말고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 업무 외에 또 코로나라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다 이제 일선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지만 이제 백신도 이제 접종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힘내시고 내년엔 코로나 없이 힘내서 같이 일합시다. 역시 최고시네요. 감사합니다. 복지부에서 일을 하면서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과 일을 하면서 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마음을 바꿔먹으면서 이제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것이 저한테도 좋은 영향력이 된 것 같거든요. 네네.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게 되는데 네네. 자기 마음 속에 이제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바꿔먹으면 그것이 본인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주변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제 백신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백신을 네네. 맞았을 때 본인한테도 병이 안 가져서 좋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거를 병을 안 걸리게끔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직업 정신이 뛰어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력을 생각해서 본인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을 계속 하시다 보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두 분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찾았어요. 공통점을. 누군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 안의 의미, 그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큰 도움이 되었던 거잖아요. 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다. 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은 따로 있지 않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가 워크 앤 밸런스가 중요한 또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고생을 하고 이 일에 더 파묻혀서 눈물까지 흘리는데 더 행복감이 더 생겼다라는 지점이 되게 특별하고 신기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항상 소행성 진행해 보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 출연을 못 해보신 분들일 텐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항상 아쉬운 거는 좀 재밌을 것 같을 때 끝나더라고요. 네, 재밌지 않았나요? 재밌었습니다. 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토크쇼 참여해 보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씨도 좋고 우리 또 보건복지부 또 한수원 주무관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형님으로 계속
엄마 세종시 갈게. 와. 밥 사줘? 저도 밥 사주세요. 예. 네. 오시기만 하세요. 네, 우리 큰형님이자 네. 네, 우리 중간님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뭐 처음 해보는 거였긴 한데 이게 뭐 다른 부처분들의 말씀도 듣고 또 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도 좋은 이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 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리플레시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소행성을 진행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의문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그 용기에 의해서 국민들, 이 사회가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저 역시 내 안에서 이게 맞나?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용기 내서 작은 거라도 시도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밖에서 형, 사줘? 네, 밥 사줘! 다시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적극 행정이란 백신 예방 주사입니다. 저에게 적극 행정이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방식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 결국 이건 버스 정보 시스템의 버스 관제와 개념이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긴급 차량에 도입하면 현장 방식의 여러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제가 새로운 방식을 고수하며 밀어붙일 수 있었던 힘은 간단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게 더 나은 방식이니까요. 조금 나은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방식이니까요.